네, 과연 김종인 카드를 쓸 수 있게 될지 총선 참패 이후에 이제 수습 방안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비대위 체제를 선택한 미래통합당이 위원장으로는 이제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까지 해서 결정을 했다는데 과연 이 결정을 근데 일단 본인 의견을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결정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김종인 전 이제 선대위원장이죠. 전 선대위원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외에 다른 인물을 딱히 떠올리는 인물이 없거든요. 그리고 개파나 아니면 당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개파 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어쨌든 뭐 선거에 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파색도 얕은 부분도 있고 개혁적 성향도 일정 부분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게 보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당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개혁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인물을 찾기가 너무 시간적으로도 촉박해요.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 당장 안 꾸리면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간 당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빨리 띄워야 되고 그 띄우는데 적합한 인물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비대위를 맡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겁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통합당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세운다고 하니까 당내에 불만도 당장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오든 사실은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또 개혁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당선자들이나 현재 또 현역으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이런 아주 그 가시방석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선뜻 나올 사람 없는데 김종인 지금 위원장으로 지금 추대하려고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정권을 주면 하겠다는 의사를 일정 부분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면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딱히 누군가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카드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종인 그 전 선대위원장이 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물론 그때는 이제 공천 잡음이 있고 공천이 거의 끝난 무렵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가시고 2조 한시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본인이 좀 원하는 대로 전권을 쥐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장혜찬 평론가한테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선대위원장 영입 때도 반대 의사가 제법 있었고 아쉬운 마음에 일단 그땐 급한 마음에 물론 모셔다 썼는데 그렇게 인재가 없느냐? 그러니까 외부 국민들이 보기에 보수 지지자 보기에 그렇게 인물이 없느냐? 이렇게 오히려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들겠습니까? 인물이 참 없구나. 그동안 보수 진영이 9년의 집권을 거치면서 사람을 키우지 않았고요. MB 정부 때는 자기 사람들 챙기기 바빴고 더구나 그게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영포 라인이라고 하죠. 또 박근혜 정부라고 새 사람을 키웠느냐? 아닙니다. 전통적인 친박계 또 최순실 일파들 그 국정농단 3인방들 그 안에서 새 사람을 전혀 키우지 않았어요. 그랬던 결과 이젠 보수 진영에서 혁신을 하려고 해도 혁신할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최선의 카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찾기 힘든 차선의 카드는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시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과 당선인들이 김종인 비대위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게 된다면 국민들 보기에는 선거 참패하자마자 당권 가지고 싸우는 또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 미래통합당에는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다선들이 많이 재당선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다선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리더십과 정치적 중량감을 가진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는데 참신한 인물, 새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아마 내부의 그런 정치적 역학 구도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길은 김종인 위원장이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그 대신 그 옆에 비대위원들을 젊고 참신한 이번에 수도권에 도전했던 30대 후보들 비록 탈락했지만 현역들보다 훨씬 더 득표를 많이 한 그러한 후보들을 대거 등용하고 새 인물들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신구의 조화를 이루면서 보수를 혁신하는 최선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나오는 얘기로는 한 60% 정도가 전격적인 찬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고 이 안에도 물론 반대가 포함이 돼 있을 테고 기권했거나 반대하는 인원이 한 40%가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설문조사 방식에서도 물론 뭐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당내 반발이나 거부감은 분명히 이제 있는 상황인데 기득권을 노리는 이제 포스트 당권 주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본인이 수락을 하게 된다면, 막상 영입이 된다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사실 이 기간에 대한 거예요. 물론 조기 전대 열고 7월까지만 맡아달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연말까지였거든요. 지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대선까지 전권을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정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당대표 수준 아닙니까? 내년 말 후년까지. 당대표 임기도 2년인데 그 2년 임기 거의 못 지키거든요. 대선까지면 2년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본인의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생각을 조금 꺾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 비대위가 번번이 실패했던 거, 특히 20대 총선에서 김의옥 비대위, 그리고 임명진 비대위, 김병준 비대위가 있었는데 전부 다 친박계 반발로 자초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국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국위원들 상당수가 친박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게 되면 친박 정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 해체 수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도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할 정도이고요. 과연 뿌리 깊은 친박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번에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냐가 이번 비대위의 성패에 달려 있는데,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까지라는 욕심을 접고 올해 연말까지로 어느 정도 지도부와 타협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타협안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에 들어왔을 때 과거의 비대위원장들은 친박계를 완전히 갈아엎지도 못하고 구슬리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단기간에 물러났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성격상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한 친박계와의 일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가 이 비대위의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겠습니다. 언급했던 그 임명진 목사도 이 비대위 자유한국당 시절에 한번 지내셨는데 끝이 좋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내내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얘기를 풀어놨는데,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하기에는 당내 분란이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총선 참패로 인한 내상을 치료할 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대표 정도 이제 당선이 되셨다라면 뭐 이제 후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행으로 조금 시간을 벌 여지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이제 탈락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형으로 모셔오려는 생각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그게 이제 계속해서 걸림돌인 거죠. 선택 결정 못 내리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명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정권을 주지 않으면 안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모셔올 때는 정권을 준다는 조건하에 가는 것이고요. 저도 뭐 장희찬 평론가처럼 대선까지 권한을 갖는 그건 좀 말이 안 돼요. 비대위가 무슨 몇 년을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최장 해봐야 연말까지야 뭐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은 뭐 대선까지 요청하는 것은 그건 좀 무리한 요구고, 연말까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서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개조를 하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들어와서 그냥 관리형으로 끝나려면 아예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당을 쇄신할 수 있는 권한 정권을 주지 않으면 안 들어올 거고, 김종인 위원장 성격상 제가 볼 때는 들어오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뭐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거예요. 반발이 있더라도 본인이 튕겨져 나오면 튕겨져 나가지, 그걸 그냥 수용하고 넘어갈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들어가서 마음 안 맞으니까 그냥 나왔잖아요.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론 본인의 독단적인 성향, 이런 성향 때문에 뭐 마찰도 많이 생기지만, 스타일상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추진하는 추진에 반대파가 너무 많아지면 본인이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지금 현재는 보는데, 그것도 12월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친박 청산이나 아니면 이번 패배, 그러니까 통합당 이번 총선에 패배했던 주요 원인은 결국은 계파 갈등, 친박 청산 못한 거, 극우적으로 너무 기우는 거,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도려내지 못하면 통합당은 절대로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 있는 의원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충돌이 날 가능성은 있다. 이런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정치 구단을 넘어서서 상당히 이제 언론 플레이도 잘하시는데, 지난 그 선거관리위원장과 비슷하게 언론 플레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와의 인터뷰는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7, 8월 하겠다. 이제 뭐 몇 달 하라고 나 부르냐? 가고 싶지 않다.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당헌 당규에 너무 집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본인은 임기를 길게 가면서 당헌 당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힘을 휘둘릴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을 명확하게 주지 않으면은 안 가겠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일각의 시각입니다만 총선 때에 이제 통합당으로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노역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의견이 나뉩니다. 여하튼 이제 그나마 도움이 됐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도 참패하는데 일조했으니까 책임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아까 그 2년 뭐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당권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권을 본인이 주지 못하면은 킹메이커의 역할이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닌가 보수 쪽에서. 그럴 가능성도 저는 전혀 없다고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대위를 만약에 본인이 맡아서 연말까지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가정하에 들어오신 뒤에 정말 당을 잘 추스렸다.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럼 당권 노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게 되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통합당 입장에서 다른 인물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당권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선택될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당의 성과를 내는 비대위원장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요. 본인도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권까지 도전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저는 미흡하다고 보지만 본인 스스로가 도전할 가능성이 그러나 당권을 지게 되면 당권 진 사람이 당대표로서 다음 대권을 창출해내는데 기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비대위를 하는 동안에 만약에 맞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성과를 내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좋은 평가를 얻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당권을 도전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전권을 주고 뭐 임기도 보장을 어느 정도 하고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는 가정하에 사실 그 현 미래통합당 안에서의 친박의 힘은 여전하고 그간 수많은 시도에도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내분으로 이어지고 반발이 있으면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도 아직 이제 19석으로 이제 독자로 있고 친박신당이라는 것도 있고 보수가 정말 그 당 통합당을 두고 쪼개져 나와서 다른 의원들이 뛰쳐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부 친박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혁신에 반발해서 뛰쳐나간다면 뛰쳐나가게 둬야죠. 지금 이 상태로 둬야 된다. 다음 대선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도 못하고 있는 당이에요. 그렇다 보니 탄핵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건넌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황교안 대표의 세모 리더십으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대선을 2년도 안 남겨둔 시점에서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그러한 최소한의 이야기가 당 지도부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과거 탄핵에 책임을 지는 친박계 같은 경우는 자숙해야죠. 그리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충분한 자성과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당 내부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저는 뭐 김종인 위원장이 다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지금 대선까지 당원 당규와 상관없이 당을 이끌어 가겠다는 건 과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연말이나 또는 내년 연초까지는 전권을 준 상태로 한번 보수를 혁신해보라고 힘을 확실히 실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마당에서 비대위를 하느냐 마느냐 또 기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전당대회는 언제 여느냐로 싸우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와 우리가 회초리를 때렸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밥그릇 싸움하는구나라고 볼 겁니다. 설령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비공개 의총을 열어서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해야지 이걸 공개적으로 의원 개개인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누군 이게 마음에 들고 누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말하면 정말 국민들 보기에 또 다른 심판, 바닥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